2023년 기준으로 국내 학회는 4,183개가 있고 학술지 수는 2,74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수 등재지가 68개, 등재지가 2,454개, 등재 후보지가 22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등재지가 상당히 비율이 적죠. 그래서 우수 등재지는 그만큼 이제 까다롭고 힘들다, 투고하는 게. 논문은 전체 이제 그 학술지가 200만여 편 정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약 10만 편 내외가 등록됩니다. 많은 연구자에게 논문을 성공적으로 투고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학술지로부터 대표적인 거절 이유 중 하나가 투고된 논문 자체가 우수하더라도 논문 주제가 저널과의 어떤 특색과 관련이 없다라는 건데요. 논문이 거부되는 가장 좀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논문과 저널 간의 목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논문과 저널의 주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투고할 논문을 적합한 저널에 제출하면 거절을 이제 좀 많이 피할 수 있죠. 논문을 발표할 저널을 선정할 때 저널 영향력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널은 세계적인 인용 색인 DB 데이터베이스 등재 여부에 따라서 영향력을 평가받게 되는데, 예로 신뢰받는 국제 인용 색인의 종류에는 세계 양대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용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클래리베이트의 WS, 웹 오브 사이언스죠. 여기에는 SCI, SSCI, ANHCI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엘스비어의 스코프스, 그리고 국내 인용 색인의 종류에는 KCI가 있죠. 하지만 그 저널 영향력 지표는 뭐 산정 공식, 출판 연도의 범위, 여러 가지 이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어느 한 종류의 영향력 지표만으로는 저널을 평가하기보다 다양한 저널의 영향력 지표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막 논문을 쓰기 시작한 연구자라면 중간 정도 순위의 저널의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위권 저널보다는 논문 게재 기회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등재지 KCI,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그러니까 KCI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KCI 기준으로 인용지수 산출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KCI 영향력 지수 IF, 그리고 중심성 지수 SAR, 즉시성 지수, 뭐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먼저 KCI IF인데요. 임팩트 팩터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학술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입니다. KCI 등재 학술지의 최근 2년 동안 발행된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학술지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 나누기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2년 전의 논문 중에서 2023년 인용된 수가 100이고 2022년 논문 중 2023년 인용수가 110이면 합이 21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 출판된 논문 수가 90이고 2022년에 출판된 논문 수가 95라면 합이 185예요. 그래서 210에 185를 나누면 1.135가 되는데 이것이 그 학회지의 IF, 영향력 지수가 됩니다. 즉, 논문의 인용 횟수가 많을수록 해당 논문의 영향력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거고,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술지는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KCI IF 전체 분야 평균으로 보면 그 모든 학문 분야 전체 IF 평균이 0.84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과학 분야가 평균 1.43 정도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습니다. KCI 중심성 지수 SAR은 인용하는 학술지들의 종수와 명성도에 기반해서 산출하는 영향력 지수입니다.
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학술지에 대해서 중심적 역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명성도를 부여한 후에 주어진 학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의 명성도의 가중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가중치는 인용하는 학술지가 주어진 학술지를 인용하는 상대 인용 횟수이고, 명성도는 인용의 관계와 정도에 의해 측정됩니다. 그래서 SJR 값이 높아지려면 보다 많은 학술지와 보다 명성도가 높은 학술지로부터 많은 인용을 받아야겠죠. 보통 이 스코프스의 중심성 지수 방식을 따르는데요. 계산 방식은 다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학술지의 PSJR이라는 것을 학술지 논문수로 나눈 값인데, 예로 드는 것은 이제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즉시성 지수, 저널의 논문이 인용에 걸리는 시간 또는 저널에 수록된 논문이 당해 연도에 인용되는 빈도를 측정해서 얼마만큼 빨리 인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정 연도 한 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를 특정 연도에 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출판된 A의 논문이 2023년 출판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가 예를 들어서 4,985이고 2023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가 853이라면 이걸 이제 나누면 5.844가 즉시성 지수가 되는 겁니다. 이 다양한 이제 인용 지수는 학술 논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데요. 유용한 지표지만 유일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지수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논문의 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IF인데, 오랜 역사와 학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제 인용 지수인 거죠. 그래서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IF를 포함한 여러 인용 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연구 분야, 연구 목적에 따라 적합한 인용 지수가 다를 수 있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용 지수를 맹신하기보다 그 저널의 명성도, 출판된 논문 저자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무엇보다 나의 연구 분야와 목적에 맞는 학술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쓴 논문이 여러 학술지,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에게 내 논문이 인용되고 있다, 피인용 횟수가 많다, 그러면 무엇보다 그것이 좋은 것이겠죠.